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4일 아침입니다. 아침 출근길이고요. 또 새로운 한 주가 맞이했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작성하고 있는 블로그에 몇 개 글을 좀 올렸었는데요. 이번 주로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참조용으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글은 10월 27일 날 산돌이라는 신규 상장 종목이 있습니다. 공모가가 18,300원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서체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맑은 고딕 서체를 개발했던 회사로 보이고요. 매출과 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규모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큰 금액으로 매출이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반기 실적 보면 한 100억 정도 되네요. 네, 그래서 폰트 점유율 1위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고요. 18,800원이네요. 그리고 462.1대1의 경쟁률을 했었고요. 역대급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이 1000대1 넘어간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큰 저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금은 280억 공모자금이 조달이 되고요.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 기술 확보 등 신사업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유통 주식수는 174만 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급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면 급등할 때 샀다가 빠지게 되면 순식간에 10% 20%가 손실로 반영이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0월 27일이네요. 그래서 우선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하고 공부를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늘 신규주는 공모가 이하에서 시작할 때는 땡큐, 공모가 이상일 때는 50% 이하일 때는 분할 매수해서 치고 빠지기, 그 다음에 더블로 시작하면 절대 들어가지 않기, 요거 꼭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EM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 그 다음에 금요일날 조정받았던 종목이고요. 우선은 2차전지 관련주이고요. 지속적으로 사실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이런 내용들 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 발행권들이 있으면 전환사채 발행을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발행을 해서 돈을 갚아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장대양봉 스테이 종목이지만 소액으로 대응을 해보셔야 손실을 입더라도 조금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코오롱 티슈님입니다. 티슈지는 잘 아시다시피 인보사 관련해서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인보사 기존에 인보사 문제로 삼성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서 정지가 됐던 종목이고요. 실제 신라젠이 펩사백 관련해서 그리고 또 횡령 배임 이렇게 엮였다가 지난주에 제기가 됐었죠. 코오롱 티슈전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재개 100%로 예상이 되고요. 또 3자
투자계획, 삼자 유상증자 투자계획도 받고 있고, 또 미국에선 삼상 임상을 재개되어 있기 때문에 코오롱 티슈진도 재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수혜주는 코오롱 생명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장에서도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들 함께 보셔야 되고요. 실제 호재가 나오게 되면 기존에 매집을 했던 세력들이 팔아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락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루 이틀 정도 지금 재개 심사가 25일 금방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아마도 하루 이틀 정도 안에서 슈팅 한번 내리고 쭉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잡주가 돼버린 신라젠, 이거는 실패 경험입니다. 신라젠은 첫날, 둘째 날 큰 상승을 2연상을 했었고요. 그때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그 후에 또 하락을 함으로써 들어갔다가 실패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장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속에 들어가죠. 2연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저도 했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하여튼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는 첫째 날, 둘째 날 후에, 아주 후에 빠진 상태에서 지지를 하는 경우를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런 종목들은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 첫째 날, 둘째 날만 접근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신라젠 기존 주주들은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셔서 투자에 를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법 하나 소개합니다. 늘 기법화를 통해서 종목을 잡아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에는 2200개 이상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실제 종목들을 찾아내고 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규직 기간 따라잡기 기법입니다. 신규 상장 후에 기존의 기관들은 엄청난 매도로 자기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엑시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투자자 현황에 보면 첫째 날은 기간의 매도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때는 계속 기간이 매도할 때도 있지만요, 이렇게 기간이 매도로 일관되다가 매수로 전환됐을 때 그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서 매도하는 기법입니다. 요번에 바로 나왔었고요. 탑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1일 주가 현황 보면 첫째 날 매도고 둘째 날 매수였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 시가의 매수와 매도를 이루어지면 최소 5% 이상은 충분히 먹는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탑 머티리얼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눈물의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네이버 국내 플랫폼 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번 데이터 센터 문제로 인해서 카카오와 네이버, 카카오가 엄청난 사람들에게 생활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던 종목입니다. 이런 데이터 센터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또 반대로는 정말로 대통령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큰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로 우리 생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요. 엄청난 하락을 했고 이 하락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거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48,850원인가요? 그 정도 위치에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밑에서 지지를 하고 버틴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디까지 빠질 거냐는 사실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카카오는 정말로 플랫폼 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책무와 또 많은 개발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좀 더 윤택하고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당연히 가치 성장주로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한테 잃어버렸던 신임과 믿음은 다시 회복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범수 의장이 정말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늘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바닥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네이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을 잠시 소개를 했는데요. 투자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도 어려운 투자 여건이고 하지만 기대를 갖고 투자에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장도 오늘 전강 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기대감으로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루 즐겁게 업무에 임하시고 또 즐거운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